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교육을 맡게 된 SCK 고은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활용한 도면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초반에 프로젝트 세팅을 잘 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에 프로젝트 브라우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쪽 프로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기존에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를 불러오면 됩니다. 이곳에 작업된 프로젝트는 이렇게 컴퓨터 내 PC에 문서에 들어가시면 오토데스크 폴더가 있고요. 이쪽 내 프로젝트에 생성된 프로젝트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 작업되는 모든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되므로 경로를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닫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우클릭하시고 프로젝트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젝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작업할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폴더가 생기는데요. 원하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번호를 붙여주시면 순서대로 나열하기 좋아요. 새로 만든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쪽 하단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번호와 이름, 설명을 삽입하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아까 붙여줬던 것처럼 번호는 1번, 프로젝트 이름은 하우스라고 넣고 프로젝트 설명은 넣으셔도 좋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 해제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현재 프로젝트 이름이 표시되고 새로 생성된 프로젝트가 글씨가 굵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굵게 나타나 있다면 현재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 중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했으니까 아까 저장된다고 했던 폴더의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서에서 오토데스크 내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생성했던 1번 하우스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안에 이제 저희가 작성하는 모든 파일들이 저장될 예정이니까 경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굵은 글씨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이 다 됐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라는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이쪽에서 또 한번 저희가 작성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단에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부여한 프로젝트 번호와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대로 삽입된 걸 확인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줄게요.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한 프로젝트에 모든 파일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파일이 정리돼서 보관되는 곳이고 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고 두 번째 구성 탭에서는 저희가 자주 작업하는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탭인 뷰에서는 인면과 단면 같은 뷰를 생성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트 탭에서 시트까지 생성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안에 담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프로젝트 편집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로젝트 특성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도면 설정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예로 바꿔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벨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그러면 레벨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 0은 기초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어질 건물은 땅 위에 드러나는 건물 모양으로 레벨 1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물 층고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레벨 1까지 추가를 완료했습니다. 레벨 2는 지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인면 자동 조정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해 주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화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속 건물 편집이라는 화면인데요. 현재 그릴 건물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건물 한 동만 그릴 거라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동의 건물을 그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건물 동 하나마다 이름을 부여해서 작성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확인을 눌러서 완료를 해줄게요. 두 번째로 구성 탭을 클릭하시면 이쪽이 이제 저희가 친숙하게 아는 도면을 그리는 작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물을 그려야 하는 다양한 파일을 생성할 곳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성 탭에서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에서 범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건축물을 그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라고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에서도 저희가 평면이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쪽 평면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구성을 클릭해 주시면 구성 추가 탭이 뜨는데요. 이쪽에서 아까 레벨을 나눠 놓은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 탭에 레벨 아까 제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 이 제로 부분은 레벨 제로만 보여주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에서 구성을 들어가신 다음 레벨 1은 레벨 1만 보여주는 걸로 구성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2는 지붕 부분만 보여주는 걸로 구성을 추가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도면을 작업하려면 가장 처음 그려야 하는 게 그리드 부분이잖아요. 이쪽에서 요소에 들어간 다음 그리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레벨과 그리드처럼 세분화해서 항목을 나눠주는 거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편리하게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레벨마다 하나씩 껐다 켰다 하면서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처음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리드가 필요하겠지만 건축물을 전부 다 완성하고 나서 3D로 보게 되면 그리드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그리드만 별도로 꺼주시면 편하게 3D상에서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놓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트 탭에서 시트까지 생성하고 나면 이제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 모든 프로젝트의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우클릭해서 열기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창이 이렇게 열리고 이 앞에 자물쇠 표시가 된 게 보이시나요? 이건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잠금이 되어 있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는 체크인을 하고 들어와서 작업을 끝나고 나갈 때는 체크아웃을 눌러주시면 다른 사람이 체크인을 누르고 들어와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사용자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리드를 한번 그렸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드를 한번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건물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6,000에 7,000이다. 저는 이걸 가로로 한번 돌려보고 이걸 한번 임의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간격이 되도록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선을 그리드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자 그리드 변환을 눌러주시고 그리드로 변환할 모든 객체를 선택해 준 다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이블 확장을 별도로 변경하지 않으실 거면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선택한 라인워크를 지울 거냐고 묻는 창이 나오는데 Yes를 눌러주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스로 그려놨던 그리드가 이렇게 그리드화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전에 설명했던 그리드 그리는 방식과 지금 방식 중에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그리드를 그려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로 세분화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화면을 분할해서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쪽 버튼을 누르고 뷰 포트 구성 리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 둘 수직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뷰 포트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쪽에선 평면도를 보시고 한쪽에선 인면을 보시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고 작업을 하기 편리합니다.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면과 인면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강의에서 인면과 단면을 그릴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현재 도면에서만 작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이 뷰 탭에서 단면과 인면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폴더를 분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뷰 탭에 분할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렇게 단면이나 인면을 작업할 때 새 뷰 도면과 기존 뷰 도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먼저 번 강의에서는
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뷰 탭에서 상세하게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뷰 탭에서 폴더를 나눠놓는 거는 구성 탭에서 저희가 아키텍처와 플랜을 나눌 때 했던 작업과 동일하게 새 범주나 새 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함께 내부 인면에 대한 동서남북 인면도를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인면도를 설명할 때는 인면 외부에 대한 작성만 진행했었는데요. 이 뷰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저희가 인면 내부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곳에 인면을 그릴 버튼을 놓아주시고 첫 번째 인면에 대한 방향을 지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네 방면을 모두 그릴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첫 번째 인면으로 갈지 아무 데나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새 뷰 도면과 기존 뷰 도면, 현재 도면이라는 옵션이 뜨는데요. 현재 도면은 지난번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평면도가 그려진 이 도면 내의 인면을 삽입하겠다는 뜻이고요. 기존 뷰 도면은 저희가 작성해 놓은 이 뷰 안에 이 폴더 안에 아무데나 넣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새 뷰 도면은 이쪽에서 새로운 뷰의 폴더를 생성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저는 새 뷰 도면을 작성할 건데 마찬가지로 1:50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새 뷰 도면을 들어가게 되면 뷰 추가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쪽에다가 저희가 단면은 아니지만 내부 인면을 모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섹션 B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범주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아키텍처인지 인면과 단면 뷰인지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되지만 저는 필요 없으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뷰를 레벨 0, 레벨 1, 레벨 2까지 전부 보여줄 건지 아니면 레벨 1만 보여줄 건지 저희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모든 레벨을 다 보여주는 내부 인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포함할 범주는 내부에 있는 가구까지 전부 보여주길 원하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가구는 빼고 보여주고 싶다 하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에 대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코맨드 창에 공간을 선택하거나 엔터키를 눌러서 인면선 폭을 지정할 영역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공간을 생성해놨기 때문에 인면이 보이고 싶은 공간을 전부 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부에 있는 모든 공간을 선택해주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인면선에 대한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커서를 당겼다가 가깝게 했다가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이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되면 서쪽에 있는 인면은 침실만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 서쪽 인면이 침실을 보여주지 않고 외부 벽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면 모습에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저는 이 정도에 놓아볼게요. 그러면 인면 결과에 대한 삽입점을 지정하라고 표시가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뷰 도면에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된 위치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빈 공간에 삽입점을 지정을 해주고
간격과 방향을 동일하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뜨면서 섹션 B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외부에 대한 인면이고 저희가 방금 작성한 건 내부에 대한 인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본인이 기준을 정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섹션 B에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작업이 됐나 확인을 해볼게요. 북쪽에 대한 인면은 저희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기 편하게 저희가 뷰포트 구성 리스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분할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아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파란 기준선이 인면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박스가 나타나요. 이거는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인면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인면이 잘 작성됐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창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문을 작성된 거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인면도 여기에 잘 보이고 있죠. 다른 인면도 한번 볼게요. 이쪽에 대한 인면은 이 방향으로 표시된 인면이고, 화장실 여기 잘 나타나 있고, 주방, 창까지 잘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대한 소파와 외부 창까지 인면이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인면이 보이는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다시 삭제하고 그리실 필요 없이 이 인면 기준선을 앞이나 뒤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고 나면 인면을 다시 세로 고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면을 클릭하고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면이 살짝씩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저희가 인면, 단면, 평면이 전부 다 한 도면 안에 위치해 있어서 도면 자체가 번거롭게 보였잖아요.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잘 활용하시면 평면은 평면, 인면은 인면, 단면은 단면만 이렇게 별도로 원하는 도면만 보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면 분할을 사용하시면 한쪽은 평면, 한쪽은 인면이라던가 단면을 주시면서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찾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까지 저희가 모든 오토캐드 아키텍처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다시 2D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도면을 가지고 인면, 단면을 새로 생성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오토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 아키텍처도 한번 다운받아 보셔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함께 배워보았던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도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새로운 프로그램은 배우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운받아 보셔서 같은 도면을 그리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